삼교육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2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갑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일단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해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양목은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소나무, 전나무와 같은 큰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간목의 용도는 본시, 작벌, 경금 같은 걸로서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특히 봄의 나무 같은 간목은 눈목과 같다. 그래서 작은 새싹과 같기 때문에 인월의 초춘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자부하고 간목이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월의 간목은 눈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봄에 따뜻한 햇볕이 있게 되면 큰 나무에서도 작은 새싹이 우물튼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게 바로 이 눈목인데, 이러한 봄에 금을 쓰게 되면은 마치 초춘에 서리가 내리거나 아니면 눈이 내려서 봄에 새싹을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천수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에는 금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추불용토라고 해서 가을의 목은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인월 같은 경우 특히나 말씀드렸던 초춘이죠. 초춘, 아직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 있고,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샘추위라고 하죠. 꽃샘추위라고 해서 꽃이 피는, 봄에 꽃이 피우는 것을 겨울이 시기한다라고 해서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인월이라고 하는 그때는 아직 한기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의 의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한목향양이라고 하죠. 한목향양이라고 해서 차가운 나물은 따뜻한 온기를 받아야지만 무럭무럭 성장하고 꽃도 피울 수 있다. 그리고 봄의 나무, 꼭
나무라고 해서 뭐 전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는데 봄에 이러한 과실수 같은 경우는 우미 트고 꽃을 피워야지만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금을, 특히나 초춘이 이 노래는 금을 쓰기보다는 따뜻한 병화로서 간목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 된다. 개수 같은 경우는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지지로 뭐 자수라든가 또는 해수라든가 진토 같은 것이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은, 만약에 수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봄에 춘한이 드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도 가뭄이 들 수 있고요. 겨울에도 당연히 가뭄이 들 수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먼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이 노래 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하고, 인월의 간목은 뭐예요?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어서 신왕하다. 원래 간목은 신왕하면 경금으로서 작발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춘불용금, 금을 쓰기보다는 화를 써서 간목의 수기를 갖다가 발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병화 개수를 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없을 때는 물론 당연히 정화도 쓸 수 있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병화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수가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될 것이고, 수를 필요로 하는데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은 그때 사주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의 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인목도 양목이 됐죠.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양목이 됐죠. 인목도. 그래서 양대양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 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비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견격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간이, 자, 잘 보세요. 양간이 월지가 포태법으로 임관지가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비견격이라고 하지 않고 걸록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걸록격.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고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일간 자체가 간목인데 목이 왕한, 특히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임관지가 돼서 왕하잖아요. 원령을 기 때문에, 즉 득령이기 때문에 매우 신왕한 사주가 된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신왕 사주가 되면은 모름지게 대체적으로 용신 취용할 때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억제한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관성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특히나 간목 같은 경우에는 양목으로서 제가 대립목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목은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만들어야지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춘불용금이라고 해요. 춘불, 이건 적전수 있는 말인데,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화를 써서 목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인월의 간목은 화를 쓰는 것이, 특히나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병화로서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자, 그리고 인월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간, 초기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월지로, 두 번째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본기 간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느냐? 이 무토는 격을 잡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요거 가지고 뭐 편집격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용신이라든가 무토가 천간에 투출됐을 때 얘를 용신으로, 인중에 있는 무토를 갖다 용신으로 치용하거나, 천간에 투출된 건 용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인중에 있는 무토를 쓰거나 또는 인중에 있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됐다고 해서 요걸 갖다가 격국을 잡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기인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얘는 격을 잡을 수가 있죠. 얘는 식신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신격인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출이라고 하는 때는 한기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중 병화가 투출해서 이거는 조후할 수 있는 길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단 중요한 것, 인월에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봄에도 춘한이라고 해서 봄에 가뭄이 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개수도 있어야 되는데 수가 많을 필요는 없고요. 뭐 천간으로 개수라든가, 물론 이 천간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지에 뿌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천간에 개수가 아니면은 지지로 자수라든가 자수 또는 해수 등이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봄에 나무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잎사귀가, 맹아라고 하죠. 맹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봄에 나무가, 큰 나무가 아주 부드러운 새싹이 우물트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를 위주로 이렇게 용신을 치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월간 연간 보게 되면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비견격 아닙니다. 그냥 걸록격에다가 병화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런 용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병화를 보면 이거를 진정한 보다 목화통명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간목일간이라든가 을목일간이 이렇게 목화통명이 되게 되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똑똑하고 총명달사라고 하죠. 머리도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총명달사가 된다. 뭐 국세만 좋다라고 하면 진짜 멋있는 선남선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되는 사주인데, 역시나 수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었다라고 하면 일지진토, 그 다음에 연지진토가 있어서 진중에 있는 지장간 개수를 치용할 수 있다. 간목이 진에 이렇게 뿌리는 둘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목화운으로 간다, 특히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목화운으로 가겠죠. 그러면 진중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반드시 수를 별도로 좀 더 얻어야 되고,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로 태어났다, 즉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진중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게 되면 생시에서 금수를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오히려 목화 쪽으로 이렇게 생시를 잡아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 진토하고 시지의 자수하고 자진, 수국이 되게 되는데 진은 없기 때문에 자진 반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초춘에 한기가 남아 있을 때 자진 합해서 수가 이렇게 세력을 잡게 되면 더욱더 추워지겠죠. 당연히 병화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수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울로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을해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을해시, 만약에 생시가 이렇게 을해시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역시나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어떤 분들이 간목이 있고 을목이 옆에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등라개갑이라고 해서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간목이 일간일 때는 등라개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목이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고 있고 병화까지 하나 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후가 더 이상은 필요 없다. 단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기는 좀 그렇고요.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생시, 정묘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무진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는 좀 애매한 것이 뭐냐면, 수를 써야 진중개수가 3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요거는
토가 많게 되면 아무리 진중 개수가 좀 매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보다는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녀 불문하고 저라면 이 무진시는 잡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기사시, 경오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경금이 또 수를 생겨주는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 가지고 화운을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만약에 임신시라든가 특히 계유시 같은 생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아들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건 진유학교의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기가 충분하다 못해 조금 과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기를 조금 더 보충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명절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